자, 이 전 시간에 이어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분이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다고 해요. 자,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피해 면적이, 자, 제2항을 해봤습니다. 피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어요. 근데 이 집이 1차 때 피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2차 때, 자, 2항 면적이 500이 아니라 600으로 해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600제곱미터.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항을 했고 여기는 미 2항이 400제곱미터 했다는 거죠. 2항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랬을 때, 자, 이 집의 면적 피해율은, 자, 제2항 볼 때 면적 피해율은, 자, 당초에 가입 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1차 때 피해 면적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근데 여기서 600만 2항을 했으니까 2항 안 한 면적 400 빼면 되겠죠. 그래서 400을 뺐더니 뭐다? 실제로 2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렇게 쓰세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 그냥 2항 600 써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연습을 이렇게 해. 그러면 뭐다? 지금 면적 비율은 60%니까 제2항 제즉파 보험금은 얼마예요? 자,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비율 60% 지급하면 끝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이때 이 피해 면적, 1차 때 이 피해 면적이 어떻게 발생했느냐가 중요하다잖아요. 보상손해, 자연재해로, 소수해로, 화재로, 병충해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됩니다. 근데 이 집이 지금 뭘로? 호우로 했다고 해요. 호우. 호우면은 뭐가 돼요? 자연재해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이 400제곱미터는 지금 이항을 안 한 상태로 600만 갖고 얼마? 쭉 보험 기간인 11월 30일까지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이 면적이 뭐예요? 여기도 호우죠. 전체가 호우였으니까. 그럼 이때 호우로 인해서 여기는 고사가 돼버렸습니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면적을 단 중에 어떤 면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내 중에 수확량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요.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뭐 한다? 수확이 감소됐다는 것을 알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감소라는 것은 수확이 직접 줄어든 양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다른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식이 감소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이때 이 수확 감소할 때 여기에는 벼가 지금 식재되어 있잖아요. 벼가 있죠. 여기는 벼가 없어요. 그럼 이때 이 벼 없는 이 면적을 우리는 뭐로 판단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면적 판단하는 게 이겁니다. 벼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수확량을 조사해야 돼.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조사 면적이 얼마예요? 600이 되겠죠. 그러면 고사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불능 면적, 미보상 면적, 기수확 면적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현장 가면 이제. 그러면 이때 이 400제곱미터를 뭘로 넣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즉, 미보상이나 기수확 면적이나 또는 다른 작물, 타작물이라든가 이런 재배되어 있는 면적은 보험회사는 뭐다? 여기서는 수확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으로 수확량을 강제적으로 환산시켜버려요. 이건 수확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다? 자, 얘를 과연 고사면적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미보상. 자, 이양 하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미보상 면적 판단할 거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고사면적으로 판단하면 여기에는 수확량은 무조건 0kg예요. 0kg. 수확이 줄어든 건 그대로 100% 이 면적에서 수확 하나도 없었으니까 여기 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100% 수확 하나도 없는 거예요 라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약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자, 여기는 이양을 안 했으니까 이양 하라겠는데 이양 하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양 하면 준다겠지. 이양 하세요 라는 규정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다? 보험 기간 내에 죽어버린 거잖아요. 뭘로 인해서? 호우로 인해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 면적은 고사 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400제곱미터. 그럼 결국은 뭐다? 수확량은 600제곱미터 나온 수확량만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순간 헷갈려고 현장을 나서 순간 헷갈려. 요거는 왜 안 했어요? 그때 뭐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1000제곱미터 전체가 다 피해 입었는데 600만 하고 뭐가 없어서 이게 못했네 라고 그러면 뭘로 판단하라고요? 고사 면적으로 판단하라고요. 왜 고사 면적이라고요? 호우로 인해서 죽어버렸잖아요. 대신 제2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제2항을 하시게 되면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안 한다? 해드릴게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보험회사에서 제2항
제2양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가 유리해요? 농민이 유리해요? 딱 까놓고 얘기해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유리하지. 보험회사가 다시 이양을 하면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확량이 나오니까 수확 감소가 많아져요, 조금 돼요. 조금 되니까 보험금을 안 줄 수가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보험회사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제2양을 주는 거예요. 강제는 못하지. 왜? 보험 기간 내에 작물이 죽은 것은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기로 일단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걸 그 이양한 게 7월 30일 이전까지만 제2양을 하면 거기서 배가 생산될 거죠. 배가 생산되면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수확 감소는 줄어들겠죠. 수확 감소가 줄어들면 보험금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고요. 그럼 누가 유리해? 보험회사가 유리해요, 보험회사가.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고현석보다는 100배, 1000배 똑똑한. 그래서 이것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자, 질문이 그래서 이것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평가사들이 현장 가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평가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얘를 미보상을 준 거예요. 농민들도, 나 이거 그때 제2양을 못 해봤단 게, 그런 게 알아서 하소. 이게 된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당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알았으면 보험금을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모르니까 이 판단의 기준을 뭐다고요? 보험 기간 안에 뭘로? 보상하는 손해인 자연재해로 죽어버렸으면 이 면적에서 수확량이 하나도 안 나온 거 0kg로 계산하니까 수확이 줄어든 걸 다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마치 제2양은 의무사항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시다 보니까, 아니 제2양 하라고 못했으니까 이거 뭐 미보상 면적 아닙니까? 뭐가 미보상 면적이? 누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시면 지금은 고민할 것이 아니야. 지금은 뭐만, 자, 2양 면적, 자, 1차 피해 면적이 1000, 2차 피해 면적이, 자, 2차 2양 면적이 600, 그럼 여기다 1000에서 400 빼갖고 피해 면적 600,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 그냥. 대신에 자격증을 따서 현장 가셨을 때, 정말로 농민들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저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될 건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판단해서 보험금을 지급되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 해줘야 돼요, 당연히.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169쪽 상담봅니다. 마번, 담. 농지별 상황에 따라 제2양, 재직과 전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2양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최초 2양 시기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 몇 년 전에 서해안 쪽에가 어마어마하게 이 모내기를 했는데요. 가물어서 싹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제2양은 분명히 조사를 몇 번 해요. 2번 한다 했잖아요. 1차 조사, 2차 조사. 2번 하는데 한 농지를 2번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접수 건수는 수만 건이야. 사람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때는 일단 심으시오. 피해 있는 농지는, 접수된 농지는 일단 농민들이 접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고 접수를.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 일단 제2양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1차 조사는 뭘로 가름하냐면, 농협이라는 거다 맡겼단 말이에요. 기계화로 다 기계화 작업하잖아요. 그다음에 농협에다가 맡기면 그 농지 필지번호가 다 나옵니다, 집원이. 그럼 이 집은 2양을 언제 했다? 2양을 5월 8일 했다, 5월 10일 했다 나와요. 그리고 피해 접수는 뭐 7월 5일 날 피해 접수했고, 이 제2양 한 내용만 알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1차 때는 분명히 심었고, 2차 때는 이만큼만 제2양 했으면 피해 면적이 몇 프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빠르게 조사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한 농지가 제2양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수만 건 거의 대부분의 농지가 그 피해를 동일한 피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1차 때 피해 면적 또는 보상 손해가 있었냐 없었냐 따질 필요가 없다. 다 가물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좀 조사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면은 평가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무엇이 좋아요? 안 좋지. 두 번, 자, 한 번 갔어. 1차 조사 가면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잖아요? 안 줘요? 1차 조사 가면. 주죠. 또 두 번째 또 가. 안녕하세요. 이야기해서 또 돈 줘요? 안 줘요? 주라고요. 근데 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려. 사람 죽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웜에 그냥 한 번에 간단하게 해결했으나, 내 몸이 편하고, 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주머니도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때는 뭐다? 밀리지 않게끔 평가사들이 막 일을 막 치고 나가줘야 돼. 일을. 그럼 뭐다?
1, 2차로 구분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 밀려, 이제. 1차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2차만 가시죠. 이렇게 해보면 뭐예요? 우리 조사할 거니 절반으로 훅 줄어든다. 그럼 내 주머니도 절반으로 확 줄어들고, 내 몸도 가벼워진다. 마음도 허허허하고. 그렇죠. 그래서 짜장면 곱빼기 먹을 걸 보통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웃자고 얘기고요. 자, 봅니다. 그림 보세요. 그냥 그림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 밑에 봐보세요. 큰 그림. 이게 물에 떴다가 쭉 빠져보니까 이게 드러너블죠. 이게 뿌리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모든 작물이 뿌리가 밖으로 나오면요. 죽습니다. 네, 죽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2양 재집합 보험금 얼마 준다고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기억하시고요. 25%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 어떻게 한다고요? 자, 면적 피해율은 자, 1차 때 피해 면적 마이너스 2차 조사 때 미이양 면적. 아까 공부했죠? 나누기 가입 면적 콜. 이때 얘가 몇 프로? 10% 초과되면 보험금은 지급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70쪽에 있는 경작 불능조사입니다. 경작, 농사를, 이거죠. 경작. 너 뭐다냐? 그럼 나 벼경작이야. 과수 경작이야. 그러죠? 경작. 경작을 보험에 넣어놨는데, 경작을 못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라고 조사를 통해서 경작 불능보험금이라는 걸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경작 불능 대상입니다. 대상. 자, 대상은 이렇게 되겠죠. 자, 논작물 하게 되면 벼, 밀, 보리, 귀리, 조, 사료용 벼 있다고 했죠. 자, 벼. 다음에 밀, 보리, 귀리 이런 것도 같이 묶으시면 됩니다. 밀, 보리, 귀리. 다음에 조, 사료, 용벼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보상하는 손해. 여기다 그냥 가로에다 써드릴게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그죠? 자, 벼밀보리 길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조사령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조사령벼를 재배한 홍길동 씨가 자, 7월 달에 옆에 농지나 아니면 야산에 이 화재로 인하여 그 농지에 불이 났다. 그래서 식물재폐율이 65% 이상이 됐다. 경작불능 가능한가? 판정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화재가 들어있잖아요. 화재. 내 집에서 내가 불이 나는, 내 논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옆집 논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또 산불로 번질 수도 있겠죠. 화재로 불나면요. 화재로 불나면 어때요? 자, 내가 벼 농사 짓고 있는데 가을철에 불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막 벼가 불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도 있잖아요. 탈 수 있으면 그게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 잘못이든 보험금 줘야 안 줘요? 자, 다른 사람이 산에서 고기 강에 와서 고기공부터 불났어. 야, 근데 그 옆에 산 옆에 있는 벼 농지까지 불타버렸다고요. 나는 불 안 질렀어. 내 실수 아니야. 보험금 줍니까 안 줍니까? 내는 줘요. 그렇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벼 농지의 사장은 두 가지의 권리가 생겨요. 두 가지의 권리가. 하나는 뭐예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회사에 화재로 인해서 작물이 죽어버렸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쟤가 고기고 먹다가 지금 불내갖고 우리 집에 번져버렸잖아요. 쟤가 잘못한 거죠. 손해, 보상이 아니라 배상, 청구권. 네 잘못을 해서 내가 손해났으니까 네가 나 손해 좀 챙겨줘라 라는 게 손해배상 청구 두 개 생겨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재물보험, 즉 물보험에서는 보험금 이익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죠. 양쪽 두 개 다 보험금, 여기서는 배상 받고 여기는 보험금 받으면 더블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것도 일 안 하겠죠. 너도 나도 야 네가 질러줘 내가 질러줘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대위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위권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대위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화재는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준다. 왜냐하면 대위권은 나중에 시설물 할 때 할 거예요. 하우스, 농업용 시설물, 비가림, 인삼 해가림설 할 때에 대위권이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지금은 그냥 그런 의미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작불능이고요. 자, 경작불능 보험 기간입니다.
기간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여기 보면 경작불능은 사고 후부터 출수기라고 했는데 조사 시기 있죠, 이렇게. 교재 170쪽 보세요. 근데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게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벼 보험 기간은 뭐냐면, 이제 사고 후부터 얘는 출수기가 맞아요. 보험 기간이 아니라 조사 시기예요. 죄송합니다. 조사 시기. 얘는 사고 언제냐면 사고가 접수되면 출수기까지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 결국은 이 출수기가 보험, 경작불능 보험의 종기예요. 끝나는 시기라고. 종기. 출수기. 출수기라는 게 뭐예요? 출수는 뭐예요? 이삭이 나온 걸 출수라고 그래요. 벼 이삭. 설명해 드렸죠. 벼에서 꽃 펴요, 안 펴요?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주 기억력 좋습니다. 이 정도면 내일 시험 봐도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삭이 나오고 거기서 뭐다 꽃이 펴고 수정되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삭이 나온 걸 출수라고 하고요. 출수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농지마다 출수기가 다 달라요. 출수가. 왜냐하면 이 양을 언제 했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그 농지의 대부분 약 70%의 벼에서 이삭이 나올 때를 출수기, 그 시즌이라고 그래요. 시즌. 출수기라고 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에 나오면 70이라고 쓰시면 돼. 근데 용어의 정의 나오는 건데, 그냥 지금 뭐다? 출수기까지. 자, 그러면 밀보리 길이. 길이는 조사 시기가 언제냐면 사고 접수부터 수확 직전까지예요. 달라요. 이거 메모만 해놓으세요. 실제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 교재가, 지금 이 교재는 사실 올해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사 시기가 품목별로 좀 다르거든요. 벼, 밀보리 달라요. 그래서 그냥 미리 알고 가자. 그러니까 뒤에서 좀 더 정리할 때가 더 쉬워요. 그냥 출수기 하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밀보리 길이는 출수할 때까지만 경작분을 인정하고, 뒤에 사고를 터지면 경작분을 안 인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밀보리 길이는 수확하기 직전까지도 경작분을 인정해 줍니다. 밀보리 길이는. 내일모레 수확하기 전에 그냥 식물지 피해 65%다 경불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자, 조사료형. 얘는 뭐다? 사고부터 8월 31일까지만 인정해요. 이렇게가 경작불능의 품목별 조사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벼 봐보세요. 벼는 출수기 지났어요. 수확 직전에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났어요. 그러면 경작불능 조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벼는 그래요. 근데 밀은 수확 직전까지 해서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났어요. 경작불능 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됐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작불능 조사 시기는 수확 직전까지가 다 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험기간이 수확 직전 앞으로 당겨져 있는 품목이 딱 3개. 공포의 삼인제. 여러분들 식사하면 다 먹죠? 벼.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밭에서 나온 단백질 뭐 있습니까? 그렇지, 콩. 그 다음에 12월 달에 귀신 쫓아낸다고 뭐 먹는 거 있죠? 12월 달에. 그렇지. 팥, 동지주. 이 세 놈은 조사 시기가 수확 직전까지 안 가요. 경작불능 조사 시기가 보험기간이 수확 직전까지 아니라 벼는 출수기, 콩팥은 종실비대기라고 불러요. 종실비대기. 종실이 뭐예요? 그렇죠. 콩알맹이. 그럼 그 콩이나 팥은 팥 주머니가 생겨요. 조사하시면 돼. 그럼 그 주머니가 막 생겨서 살이 찔 무렵에 익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가 경작불능 보험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만 콩팥은 종실비대기다더라. 그 종실비대는 뭐예요? 비대. 저 옆에 비대잖아요. 살이 찔 때 비대기. 그때까지가 경작불능 보험기간이에요. 출수기는 뭐다? 이삭이 나오는데 그 논에서 출수기잖아요. 출수기. 시즌. 70% 이상 이삭이 나왔을 때 그때까지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병충해로 식물체 피해 65% 이상이면 뭐다? 그때는 경작불능을 판정해 준다. 다만 벼에서 유일하게 식물체 피해율이 60% 이상, 65%면 더 많이 피해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60% 좀 덜 피해 입어도 경작불능으로 인정하는 게 뭐다? 분질미. 다른 말로는 가루쌀. 그죠? 분질미.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조사 가시면 조사서에가
가루미라고 써있어요. 가루미. 가루미가 뭐예요? 가루쌀이라는 얘기겠죠. 분질미. 있습니다. 얘는, 가루쌀은 식물체 피해율이 60% 이상입니다. 얘는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입니다. 얘네들도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입니다. 자, 65% 들어갑니다. 얘도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입니다. 보험금 산정하면 조금 달라요. 얘만 달라요. 얘는 똑같아요. 먹는 거, 사람이 먹는 것은 경작부는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 똑같고, 사람이 못 먹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사 내용이 있으니까. 자, 볼게요. 자, 경작불로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자, 보상하는 재해 있죠. 자, 보상하는 재해. 올해 벼가 많이 접수되고, 보험도 가입 많이 했지만, 사고가 많이 접수되는 게 병충해 때문에 그래요. 보상하는 재해는 여기 써져 있죠. 보상하는 재해는, 예, 있죠.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병충해 있잖아요. 이 병충해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 쓰라고 나온 게 2번 나왔어요. 벼에서 보상하는 병충해 명 5개를 쓰시오. 7개거든요. 5개. 그럼 하나당 몇 점이에요? 5점 문제짜리 5점. 하나당 몇 점? 1점. 4개 맞고 하나 틀렸어. 근데 평균 59.5로 떨어졌어. 어떻게 해요? 볼펜 문질고 싶겠죠.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얘는 보상제 표. 벼에서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에다가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병충해 있다고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또 나와.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 또 나온다. 반드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보험의 사회적 현상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시험이. 올해 병이 많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이 병 물어봐. 병 물어보는데, 이것은 내가 애우는 것이 싫어서 안 애우려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59.5로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자, 벼 있는데 뭐가 있어요? 제 1번 타자는 뭐다? 잎 마른 병이에요. 근데 잎이 하얗게 마른대요. 그래서 흰잎 마른 병. 흰잎 마른 병, 얘는 뭐냐면 바이러스 균이 전파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문제 안 나와. 참고로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흰잎 마른 병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벼 잎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려. 그럼 저희들끼리 벼 잎끼리 부딪히겠죠, 막. 그럼 벼 잎이 상처가 나요, 안 나요? 스카르치 납니다. 그럼 그 사이로 뭐가 들어가? 바이러스 균이 침투한다고요. 세균이. 그럼 그게 뭐다? 균이 침투하면서 하얗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잎이 마르면 알곡이 커져요, 안 커져요? 양분 공급을 못하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물이 잎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얘는 뭐 바람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 근원이 바람이 불어서 잎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뭐다? 균이 들어가서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수확을 줄인다. 줄무늬 잎마른. 자, 말라버린 거예요. 마르면은 뭐다? 알곡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까? 뭐다? 수확이 줄어들겠다는 거죠. 세균성. 벼, 알 마른 벼. 있죠? 그 다음에 도열병. 제일 많아요. 지금 도열병 많아요. 도열병에는 이제 목도열병. 벼 이상 목에서 까맣게 발병되면 그 이상으로는 작물이 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 다 죽어버려요. 그럴 줄 말라. 그 다음에 마디도열병. 벼 마디 한마디 하면 그 마디애가, 이제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디애가 까맣게 발병되면 그 이후로는 전파가 잘 안 되겠죠. 양분이. 그 다음에 이파리애가 까맣게 방추형. 동그란 것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우리 방추형 이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점점이 아니라 이렇게 방추형 모양으로. 잎이 이렇게 있으면 방추형 모양으로 이렇게 병반이 생기는 걸 도열병이라고 그래요. 잎도열병. 잎에서 이런 병반이 생겼다 해서 잎도열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잎도열병이다. 도열병. 근데 시험에서는 도열병 나와요. 이번에 목도열병이라고 시험 문제 내갖고 목도열병으로 푸신 분이나 그냥 도열병으로 푸신 분이나 다 맞는 걸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흰잎, 줄무늬, 잎마른병, 그 다음에 깨씨, 무늬병. 이거 뭐냐? 이파리애가. 이 이파리애가, 깨씨는 어때요? 작죠? 예, 콩씨가 아니에요. 깨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있는데, 이렇게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마다 까만색, 검정깨 모양으로 무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사할 때,
가시무늬병 들어가면 사진 찍어야 되겠죠. 그럼 이파리 사진 깍 찍으시면 돼. 그러면 이제 손해보험회사에서, 얘는 가시무늬병으로 사고 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병이고 충이 있습니다. 벌레. 그래서 병해충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은 두 가지 있는데, 벼멸구. 벼멸구 혹시 아시죠? 벼멸구 이번에 뭐 피해가 좀 큽니다. 벼멸구는 뭐냐면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온다 했잖아요. 무비자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농지에 싹 와서 아래에서부터 얘를 갉아먹어. 그렇기 때문에 벼 농지 가면 한라산 분화구처럼 저는 내려앉아 있어요. 축 내려앉아. 잿빛으로 바뀌면서. 이 벼멸구.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노린재가 아니라 먹이니까 무슨 색깔 같아요? 그렇죠. 검은 색깔 같잖아요. 먹노린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쓰라고 하면, 그러면 시험에서, 자, 보상하는, 병충해, 벼 품목에서 보상하는 병충해 7가지 쓰시오. 7가지 쓰시고 하면 다 쓰면 되는데, 5가지만 쓰세요. 근데, 한 10가지 알아, 내가 막 7가지 다 알 것 같아. 그럼 느낌이 어떻게 해요? 이제 5가지면 세점 어떻게 하냐면, 자, 나는 이제 흰입마늘병 썼습니다. 줄무늬 입마늘병 썼습니다. 세균성 벼멸구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만히 있어. 기억이 안 나. 다 모르겠다. 이화명 썼습니다. 이제 이화명. 나방. 또 홍명나방 쓰고. 그리고 이제 1, 2, 3, 4, 5. 그리고 오케이. 또 혹시 모르게 여유있고 다 하는 거 다 쓸란다. 뭐 이렇게. 깨씨, 문이병, 그 다음에 먹놀이 이제 다 써놨어요. 그러면 채점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인데 안 봅니다. 안 봐요. 5개 쓰라 했으니까. 그럼 이거 틀리죠? 그럼 4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실 때에 잘 기억하셔서 쓰셔야 돼요. 나는 썼어. 7개는 7, 8개 썼네. 그냥 싹 썼으니까 안에 걸려 들어가겠지 뭐 있겠는가. 무엇이 있어요. 없다니까. 되셨죠? 이게 이 순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험 출제자는 5개를 쓰시오 그러면 1번부터 5번째까지만 채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쳐다보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페이지 써놓겠죠. 그냥 생각난 거 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딱 5가지 요구하면 5가지만 채점하고 그 뒤에는 설령마저도 안 봅니다. 이의제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작 면적 확인합니다. 170번 주세요. 똑같죠?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 변경합니다. 자, 식물제 피해율. 목축입니다. 목축은 뭐예요? 한 번도 이 눈목자예요. 눈목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어야 됩니다. 궁금한 게 뭐예요? 아까 제2항 제2직파 할 때 피해 면적 판단할 때는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로 피해 면적을 판단하라 해놓고 여기서는 또 눈으로 살짝쿵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남들이 할까? 부끄러워서 눈으로 조사하라는 거잖아요. 사람 죽겠네. 그죠? 목축입니다. 가로는 이렇게 뭐라고요? 목축. 자, 이렇게 조사 나왔으면 여기다 뭐라고 써요? 목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목축 조사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목축 조사가 아니라 GPS 면적 측정기 이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목축이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하는 재. 자, 보상하는 재가 뭐라 했어요? 벼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병충해. 그다음 밀보리 길이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되셨죠? 식물체 피해율이 65%, 분질미는 60% 이상입니다. 분질미 좀 포인트 맞춰주시고요. 챙겨주시고. 자, 시험 출제자가 자, 표에 매벼가 식물체 피해율이 60%로 조사되었다.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은 막 끝내주십니다. 그래야 돼요. 자, 분질미가 식물체 피해율이 62%로 조사됐대요. 보험금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그렇죠. 지금은 기억나셔야 되고 앞으로도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계약자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자, 이거 보세요. 자, 뒤하고 연결해서 해드릴 거예요. 이것은. 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자, 경불조사를 했어요. 경작 불능조사를 했더니 자,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식물체 피해를 조사해봤습니다. 체 피해율의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집이 있겠죠. 자, 65% 미만 나온 집이 있을 수 있겠죠. 보니까 계약자는 원에 우리 집 거 싹 죽어버렸어. 그랬단 말이에요. 자연재해로 싹 죽었다. 했는데 가서 저희들이 한 50%는 죽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65% 미만 되고요. 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미만이 되고. 그러면 이때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 되면은 얘네들은 자, 벼가 됐든, 밀보리, 귀리가 됐든, 조사료용 벼가 됐든, 얘는 뭐다? 벼는 65% 미만이니까 다음 조사인 수확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차후에 수확량 조사. 밀보리 길이도 수확이 얼마나 되느냐 수확량 조사합니다.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뭘 알아낸다고요? 수확 감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 이 보험금, 수확 감소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자, 조사료용 벼는 뭐다? 얘는 자, 아무조사. 이제 식물체 추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납니다. 무조사. 얘는 뭐예요? 수확 감소는 안 하잖아요. 왜냐면 나락이 없으니까 얘는 잎하고 줄기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무조사. 그러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식물체 피해율이 65%인데 경작분은 보험금 신청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경작분은 보험금 신청한다 그러면 뭐다? 산지 폐기. 산지는 뭐예요? 농사진 그 땅에서 그대로 노타리 처벌하는 얘기예요. 65%니까 1000제곱미터에서 650제곱미터는 피해 있고 350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산지 폐기할 때는 650만 산지 폐기하면 될까요? 350까지 해서 묶어서 이상 없는 게 다 산지 폐기하면 될까요? 650만? 아니면 다 합니다. 썽썽한 놈도. 여기서 썽썽하다는 것은 이상이 없는 놈도 싹 산지 폐기 하셔야 돼요. 알겠죠? 실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통스럽긴 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오면, 자, 경작, 불능, 보험금 계약자께서 신청한다. 경작, 불능, 보험금, 나 못 바꿨다. 나 이거 갖고 양 안 찬다. 경작, 불능, 보험금 얼마 나와? 그랬더니, 한 400만 원 나와요. 그랬더니, 아유, 이 사람아, 1000만 원짜리가 400밖에 안 주면 나는 인정 못 하지. 나는 보험금 안 받으려네. 끝끝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뭐다? 미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경작은 벼, 밀, 보리, 귀리. 그죠? 그 다음에 조사료, 용, 벼. 얘네들은 뭐다? 전부 다 산지 폐기하면 됩니다. 산지 폐기하고 경작분은 보험금 받으시면 돼요. 노타리 치고. 자, 그러면 65%인데 신청 안 한 사람도 있겠죠. 나는 못하네. 나는 이 돈 갖고 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식물체 피해율이 65%예요. 근데 보험금은 자부담이 20%짜리니까 4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0만 원짜리가 없어지는데 400 갖고 양 작았는가? 나는 인정 못 하겠네. 하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다?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추가로 수확량 조사. 자, 벼 볼게요. 벼. 그 다음에 밀, 보리, 귀리. 조사료용 벼는 견적분 보험금 안 받는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 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험금 한 푼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받습니다. 자, 그러면 벼는 뭐냐? 식물체 피해 65% 이상 났어요. 분진을 말고 지금. 좀 더 분진을 체크해야 될 거니까. 그때는 뭐냐? 벼는 아까 그랬잖아요. 출수기까지가 경작분 보험기간이라 했죠. 나머지들은 수확 직전까지잖아요. 그래서 수확 직전이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수확량조사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몇 달 있어야 수확량조사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벼, 콩, 팥 같은 경우는요, 경작불능 보험 기간 내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나면은요, 경작불능 보험금 외에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는 경작불능 보험금 미신청했다 그러면 얘는 뭐다? 무조사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조사 안 해. 보험금도 안 줍니다. 끝나. 경작불능 보험금도 안 주고 수확감소 보험금도 안 줍니다. 벼는 그래요. 근데 밀보리 기리는 며칠 있으면 다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수확 직전까지 하고 났다 한다면. 그래서 그때는 뭐다? 밀보리 기리는 추가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절대 이 문제는 안 틀려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경작불능 보험금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하면 자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보상, 재해로. 그걸로 해서 나 피해를 입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고, 그리고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하고, 그리고 예, 산지 폐기를 하게 되면 그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여기 기본이에요, 기본. 자, 처음에 보험 가입했어요. 보상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연재가, 자연재가 진짜 발생했어. 그걸로 해서 실물지폐율이 65%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경작분 보험금 신청하면 그때는 뭐다 산지 폐기하세요라고 안내드리고 저희들 가서 또 사진 찍어요. 그래서 경작분도 1차 조사, 2차 조사 두 번 가요. 그렇죠? 1차 조사 때는 뭐다 실물지폐율이 65% 이상인지를 판단하러 가는 거고 2차 조사 때는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경작분론 조사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몇 번 가니까.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돈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개 맛이 아니라 돈 맛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을 내가 손해평가에 투여할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이겠죠. 그분 농민 피해 입었지만, 아이고, 나는 행복하네. 그러지는 않겠죠, 가서. 그렇지만 내가 가서 눈 뜨면 갈 데 있고, 또 내가 뭔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보험금 지급해 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식물지 피해율이 65%가 되어도 산지 폐기하지 않으면 65%가 돼도 뭐다 수확량 조사를 안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요? 벼 있다고요. 벼. 아시죠? 벼는 무조건 경작불능 보험 기간 내에 언제 알았어요? 그 기간이 출수기까지 자연재해, 조세, 화재 또는 병충해로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단 하나.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경작 불능 보험금밖에 안 줘요. 왜 그런다? 그 출수기와 수확조사하는 수확기간에 두세 달의 간격이 생겨버려요. 그동안에는 계약자가 악의적으로 모랄사고에 도덕적 해이 이럴 수도 있겠죠. 아이고 이제 보험금이 이빠이라고 몽땅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몰란다 관리 안 하고 영농 관리 안 하고 그러면 피해가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피해율이 90% 100% 돼버리면 가입금액이 1,000만 원 그럼 차부담이 20% 빼면 100%가 피해받다면 80% 800만 원 받으니까 더블 먹네. 어우야 이 땡큐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기에 경작불능 농지는 빨리 산지 폐기하고 보험금을 받으신 다음에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다른 작물의 대체 작물의 농지로 사용토록 국가에서 안내 또는 유도를 해서 농가 경영안정에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취지가 강하죠. 그게 강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그게 숨어져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왜냐하면 벼나 산지 폐기하고 나면요 이제 바로 다른 작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파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뭐 쭉 심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 작물 심어서 농지를 좀 활용 좀 해주십사. 뭐 이런 취지가 강하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다? 자, 얘네들은 수확 직전까지 간다 했잖아요. 수확 직전까지. 벼, 밀, 보리. 벼밀에도 밀, 보리, 귀리. 그런 것들 뭐다? 수확 직전이니까 경작분은 보험 안 받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몇 달이 아니잖아요. 며칠 있다가 다시 수확료서 한 판 더 해드릴게요. 이런 거잖아요. 되셨죠? 그럼 경작분은 보험금 안 받은 게 좋아요? 받은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안 받으면 수확료서 또 하니까 또 돈을 벌겠죠. 여러분들은. 아, 정말로. 오늘 가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벌 거냐. 그것만 연구할까 봐 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래야 연결이 돼. 이래야, 아, 이건 안 받으면 수확료서를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대신 벼는 경작분은 안 받으면 뭐다? 먹고 땡이 없습니다. 경작분 보험금도 안 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왜냐면, 아니, 우리가 평가사가 다 설명해 드려요. 사장님, 이거 안 받으시면 아무 조사도 못 합니다. 아무 조사 못 하시기 때문에 산지 폐기하고 경작분 보험 받는 게 현재로서의 사장님의 최선 책임이다라고 설명해 드려요. 최선 책임이다. 또, 그래야 농민들 손해 안 보잖아요. 그리고 다른 대체작물 혹시 있으면 심으셔서 또 이게 좀 경제적으로 좀 이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 드려요. 여러분들 가면 진짜 선수 1년 아니라면 한 몇 달 하시면 선수 될 거예요. 선수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계약자분들하고 설명하고 계약자분한테 가면 막 계약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엄마라고 부르시는 분도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엄마를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하고는 여성 평가사님이
아버님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아요. 그분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 간호 선생님이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갔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오. 기분이 나빠. 아버지가 좋은 게 높인 말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예. 내 이름 부르시오, 차라리. 내 이름 부르세요. 고현숙 씨라고 부르세요. 아버님 부르지 마세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아직도 팔팔한데. 그잖아요. 아직도 날아다니는데 지금 아버님이라니 어르신 이거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요. 오랜만에 이름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양수님 그럼 예 진짜 오랜만에 자기 이름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김양순 사장님이세요? 라고 하면 예, 내가 오랜만에 내 이름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보통 시골 하면 무슨 댁 춘천댁 뭐 어디 뭐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집 왔다 이거예요. 그 동네에서 내 이름이 사라져. 시집 오는 순간. 근데 평가사가 오랜만에 가서 야, 누구님 이러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르신, 어머니, 할머니 이거 하지 안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절대 놀려준 게 아니야. 어르신. 83살 먹은 분한테도 형님 딱 좋아합니다. 형님 피 이거 얼마 나왔습니까? 오케이 동생 멋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어르신 연로하신데도 그렇고 농사를 지셔. 연로 안 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83이셔도 연로 안 합니다. 겁나게 건강하신데 그분한테 일부러 막 늙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이제 자격증 따야 되는데. 지금 공부하니까. 자, 시간이라도 이렇게 웃고 살아야지 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경작분호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 밀, 보리, 귀리 경작분호 보험금은 어떻게 주냐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가입 금액은 걱정 안 해도 된다겠죠? 시험에서 조건으로 제시돼요. 가입 금액. 얼마다? 라고 했는데,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해당 비율. 자, 그러면 이 자기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은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시험에서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자, 너는 총 20%는 총량의 20%는 네가 책임져라. 라는 게 자기가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계약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자 책임지는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한번 내봅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10%래요. 자기부담 비율이 10%랍니다. 자, 경작분호 보험금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받습니까? 그렇죠. 450만 원 받습니다. 됐죠? 자, 봐보세요.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이 10%니까 10 빼면 90 절반 써니까 45%잖아요. 되시죠? 자기부담 비율이 20%입니다. 시험에서는 뭐만 주냐면 가입 금액하고 자기부담만 줘. 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에 자기부담 비율이 20%일 때 이때 이분이 받을 보험금, 경작분호 보험금 얼마인가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받는다? 20%면 100 마이너스 이게 얼마? 20. 그럼 80 남죠? 80에 나누기 2 하니까 40%. 오, 400만 원 나옵니다. 라고 설명이 되면 되죠. 이 비율의 절반만 주려고. 절반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반만. 100에서 자기보험을 뺀 값에 절반만 해당되는 비율만 보험금 주기 위해서 나누기 무조건 2예요. 자, 자기부담 비율이 30%입니다. 얼마 받습니까? 100만에 30만 몇이에요? 70. 나누기 2 하면 35%. 1,000만 원이면 350 받는다는 얘기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럼 얼마 받아요? 100만에 40. 60 남죠? 절반이니까 30%. 그래서 1,000만 원. 자,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15%입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이요. 예,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자기가 10%, 15%, 그 다음에 20, 30, 뭐 40% 이렇게 있어요. 그럼 15%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100 마이너스 15 하면 얼마예요? 85. 절반 쓰니까 42.5. 소수점 절사. 소수점 절사. 42%. 되셨죠? 시험에서 몇 프로짜리 나올 것 같아요? 15%짜리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몇 프로? 100 마이너스 15 빼면 85. 85 절반 쓰니까 42.5인데 소수점 절사시키니까 42%. 되셨죠? 이렇게.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조사료용 비율. 조사료용 비율은 신경 쓰셔야 돼요.
조사령비는 어떻게 되냐면 조사령비의 경작불능보험금입니다. 경불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입니다. 가입금액하고 보장 비율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시험에서 조건 줍니다. 가입금액은 1,000만 원, 보장 비율은 45%형 이렇게 하면 0.45 쓰시면 되겠죠. 40%이면 0.4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시험에서 준 돈 갖다 넣는 거예요. 대신에 이 구성만 하면 돼요. 경과 비율이 중요해요. 경과 비율은 것은 이 조사령비를 재배하면서 경작하면서 사고가 날 때까지 얼마나 생산비가 투입됐느냐 그 비율이에요. 월별 경과 비율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월별 경과 비율이 몇 개냐. 이 조사령비는 5, 6, 7, 8 딱 넉 달만 키워요. 그래서 경과 비율 여기 볼게요. 경과 비율 이렇게 쓰고 자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4개입니다. 월입니다. 월. 자, 월. 다 월. 자 5월 달에는 경과 비율이 80%. 자 6월 달에 몇 프로 줄까요? 여러분 사장님입니다. 몇 프로? 그렇죠. 85% 줍니다. 왜냐하면 6월 달까지니까 한 달 더 키웠잖아요. 그냥 그동안이나 뭐 농약이나 아니면 뭐 좀 했겠죠. 따듬따듬. 그래서 농민들 손이 더 많이 갔겠죠. 9월 달은 몇 프로예요? 90% 주겠죠. 8월 달은요. 100%다 준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농민들이 그 농사에 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시간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줍니다. 중요한 거. 자, 시험에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사령비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보장 비율이 40%형이래요. 얘는 준다 했잖아요, 조건을. 어렵지 않죠. 그러면 경과비율이 뭐냐면 사고가 발생한 월에 해당하는 비율을 줘요. 자, 사고가, 자, 제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조사령비요. 조사령비는 경과비율이 있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조사령비. 자, A 계약자가 있고 B 계약자가 있습니다. B 계약자가. 근데 A 계약자는 사고가 6월 10일 날, 6월 25일 날 사고가 발생했고요. B 계약자도 6월 25일 날 사고. 자, 평가사가 갑니다. 자, 출동을 해요. 출동해서 조사 일자를 받습니다. 자, 얘는 6월 30일 날 조사를 했고요. 얘는요, 7월 1일 날 조사했습니다. 자, 6월 달에 경과비율이 몇 프로예요? 85%죠. 85%. 자, 그러면 A자, 경과비율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경과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보험금을 산정하니까. 자, 여기는 A 계약자 경과비율을 몇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85%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얘는 85입니까? 90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85, 90. 그렇지, 85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라. 조사일자 기준이 아니라 뭐다? 사고가 발생한 그 월에 해당하는 경과비를 쓴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나올 거예요. 사고 언제 나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그 해당되는 월에 경과비를 쓰는 겁니다. 얘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경과비율까지 해봤고요. 대신 아까 보시면 벼에서 식물체 비율이 65%가 있잖아요. 대신 벼 중에서 분질미는 식물체 비율이 몇 프로 이상? 60% 이상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분질미도 출수기까지입니다. 경작불능에서 출수기까지 식물체 비율이 60% 이상인데 산지 폐기 안 하면 아무 보험금 주지 않습니다. 아무 보험금도 안 줘요. 수환량 조사 통해서 수환량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질미는 뭐만 차이 난다? 퍼센트 식물체 피해율만 60% 이상이면 경작불능으로 인정하고요. 일반 매벼나 찰벼 있죠. 일반 벼는 65% 이상이면 식물체 피해 60% 이상이면 경작불능 농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